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그간의 복잡한 감정이 떠오르네요. 혼자서 소갈이 해왔던 저의 사정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 동아리에서 선후배로 만났어요. 대학 시절부터 남편과의 사랑을 싹 틔워서 결혼을 했죠. 무뚝뚝한 남자였지만 속정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신혼생활을 알콩달콩하게 보낼 줄로만 기대했는데 그건 딱 아이 낳기 전까지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혼생활이 그럭저럭 깨도 좀 볶으면서 보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고 하면서 가정에 대해 무심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왜 갑자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더 바빠졌는지, 그리고 남편의 바쁘다는 말이 진짜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육아와 집안일은 모두 제게 떠넘겨졌어요. 남편이 바빠짐에 따라 제 라이프도 더욱 빡세졌죠.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는 워킹맘이기 때문이었어요. 회사에 나간 시간에는 근처에 계신 친정엄마가 와서 대신 애를 돌봐준다지만, 퇴근하고 나서는 제가 온전히 아이를 케어했거든요. 아내도 남편도 둘 다 일하는 가정에서 왜 아내만 이렇게 가정에서 바빠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일로 바쁘다지만 저도 일을 하느라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일을 하면서도 육아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도 아이와 저녁 내내 씨름하며 집안일을 하다 보면 녹초가 된 몸으로 쓰러진 채 잠이 들곤 합니다. 저는 회사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해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느라 지친 친정엄마가 가고 나면 저는 어지럽혀진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가 먹을 저녁 이유식거리를 챙겨주랴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죠. 제 저녁 식사는 대충 허겁지겁 때운 채로 씻기고 먹이고 아이 기저귀 갈고 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어렵게 잠들고 나면 저는 설거지도 부랴부랴 하면서 다음날 저희 부부의 아침거리도 만들랴, 아이 이유식거리도 만들랴 하루가 빠듯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회사 일이 늦어진다면서 늘상 밤이 되어서 퇴근하기 일쑤였죠. 아무리 남편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가정을 꾸렸으면 아내와 공평하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의 집안일을 좀 거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에 대해서 완전히 노터치였죠. 마치 회사에 모든 걸 걸고 충성하는 사람처럼 회사 일밖에 모르는 듯 해보였어요. 남편이 가사일도 육아도 거들어주지 않자 집안에서는 없는 듯한 남편의 존재감 때문에 저는 밤낮으로 바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바쁜 생활 탓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에 대한 로망은 저의 환상이었던 듯 싶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신혼은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제 속내를 하소연하며 터뜨리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그동안 참았었는데 이젠 안 되겠어. 당신은 내가 아이 낳은 뒤부터 맨날 늦게 퇴근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 왜 그래?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 아무리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당신만 이래? 나도 일하고 아이 보느라고 힘들어. 내 생각은 안 해? 나도 일하는 엄연한 워킹맘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아이 아빠잖아. 왜 나만 애 보고 집안일도 다 내가 맡아야 하는 건데. 당신도 워킹맘인 건 나도 잘 알지. 당신 힘든 거 알겠지만 회사 사정이 바쁜 거 좀 이해해줘라. 남편한테 따지려고 굳은 마음을 먹고 하소연을 했건만 막상 남편한테 툭 털어놓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기에 나름 일에 치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에게 마냥 다그칠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의 입장에 대해
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이해한 만큼 저는 힘든 나날을 버티면서 하루하루 지내야만 했죠. 낮에 아이를 돌봐주는 친정엄마에게도 미안하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더 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시댁은 멀리 계셔서 아이를 봐주러 자주 올 상황이 되질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한 발 물러나서 남편을 이해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그럼에도 예쁜 아이를 보니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워킹맘으로 힘겹게 살아오던 어느 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쓰러지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른 채로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된 저는 갑작스럽게 눈앞에 보여진 하얀 병실 풍경에 어안이 벙벙했죠. 병원에서는 제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진단에 제게 놓여진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자식도 있는데 저에게 이런 병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았죠. 그동안 너무 고되게 몸을 혹사시켜온 결과물인 건가? 어쩌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뭘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때늦은 후회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돌아봐 주었다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원망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다 남편 탓이라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아내가 위암이라는 큰 충격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면서 이제 제가 깨어났으니까 그만 가봐야 한다는 소리뿐이었죠. 지금 이 일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건지, 저에게 당장 필요한 물품 몇 가지만 챙겨주고서는 그냥 쌩하니 가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너무 서러웠어요. 여보, 당신은 아내가 위암 3기라는데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 너무 바빠서 그래. 당신 아프니까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휴식이 중요할 거야. 지금은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맞는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하네.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올 테니까 오늘은 가볼게. 어떻게 아내가 암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걱정도 안 되는 건지 너무 화가 났죠. 이러다가 저는 암보다도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을 계속 붙잡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남편의 말을 믿고서 그래, 나중에라도 오겠거니 하면서 일단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어김없이 바쁘다면서 오질 않았어요.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자니 서러움이 복받치대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묻기로 했어요. 여보, 내가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일 만큼 그렇게 바쁘냐? 내 걱정은 눈꼽만큼도 안 들어? 당신 나중에 찾아온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당신 아파서 나도 정신이 없었어. 많이 힘들지? 내가 아픈데 당신이 뭐가 정신없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여보,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좀만 잘 버텨내자. 난 당신 없으면 안 되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날 이렇게 혼자 두면 나는 어쩌라고. 내가 당신한테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래, 이 사람도 힘이 들겠지. 그렇게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절박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남편은 일절 배려라고는 없더라고요. 남편은 입원해 있는 내내 끝까지 병문안조차 제대로 와주질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던 거지 싶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리조차 없다는 현실에 저는 비참했죠. 위암으로 인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으로 남편에게 더 이상 화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독하고 괴로운 병원 생활 끝에 퇴원 후에도 저는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버텨가고 있었어요. 입원 생활도 고통스러웠지만 퇴원 후의 항암 치료 또한 벅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입맛도 더 뚝 떨어져서 밥도 제대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하루는 거울 앞에 보이는 홀쭉하게 야윈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씁쓸하기 짝이 없었죠. 제 자신을 스스로 보고 있기도 가슴 아픈 그런 힘든 상황인 만큼 저는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저희 집에서 아기와 저를 둘 다 케어하는 친정엄마를 보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변하질 않더라고요. 저녁에 잠시 들어왔다가 운동하러 나간다면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매번 어김없이 새벽에 들어오고요. 어느 때는 매일 나가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날엔 남편의 행동이 미심쩍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남편의 회사가 바쁜 건 이해한다고 쳐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나가서 운동하느라고 새벽이나 돼서 돌아온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수상한 남편의 발자취를 밝혀내고자 저는 남편 운동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기로 결심을 했죠. 녹음기를 몰래 넣어둔 그날도 남편은 여전히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가고 드디어 남편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틀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구나 싶었죠. 녹음기에서는 정말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직감으로 빠져들었죠. 그 숨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더 실한 걸로 구해야 하는데. 그러게, 뿌리가 두꺼운 튼실한 놈으로다가 약초를 딱 캐내야 하는 건데. 근데 정말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먼. 그런 정성이면 낫고도 남지 아무렴. 아내가 아프니까 당연한 거죠. 그동안 아내한테 제대로 신경 써주지도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나저나 이것들이 와이프 몸에 잘 받아야 할 텐데요. 좋은 약초에다가 정성까지 더해져서 분명 나을 거야. 너무 걱정 말게. 저는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낮엔 일을 하고 밤에는 위험한 산길을 올라가서 약초꾼과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닌 거였어요. 남편을 잠시라도 의심했던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왜 약초를 캔다는 걸 저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서 비밀스럽게 숨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녹음한 사실을 그대로 다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사과를 했죠. 의심한 부분은 미안하지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난 당신이 내 생각해서 약초 캐고 다닌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 근데 왜 나 모르게 다녔어? 나 정말 당신 원망도 많이 했어. 내가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당신한테 정말 소홀했던 건 사실이잖아. 당신은 이해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회사 일이 바빴던 거야. 당신도 장보님도 안쓰러웠지만 내 성격이 그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버티자 싶었지. 근데 당신이 아프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고. 회사 동료한테 얘기를 했었지.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께서 위암이었는데 도움받은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 그분한테도 고맙지. 내 입으로 직접 당신이 위해서 약초 캐러 다닌다고 어떻게 생색내냐?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당신 잠깐이라도 의심한 거 미안해. 난 결혼하고 당신이 나한테서 완전 돌아선 줄로만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난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나한텐 지금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그러니 꼭 건강 되찾자 여보. 힘내도록 하자. 저는 남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건네준 희망으로 저는 삶의 의지를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위암도 정말 기적처럼 차도가 생기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고삐 풀린 멋처럼 숨겨왔던 마음을 표현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뭐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나요. 꾸준한 남편의 손길이 어린 관리와 더불어서 남편의 사랑도 같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행에 나서서 같이 친정엄마를 위한 약초를 캐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와도 같이 놀이동산에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남편이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프고 고생했던 기간에 대해서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건 말없는 무뚝뚝했던 남편 덕분이니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죽을 병도 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 가족 꽃길만 오롯이 걷길 바라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화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